네, 지금까지는 핵심 역량 보고서의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핵심 역량 보고서,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어떻게 그럼 활용할 거냐, 접수부터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건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번에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이런 앞에 제가 핵심 역량 보고서 이런 걸 좀 알아요. 근데 이걸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상담하는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지정됐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지정됐는데. 그리고 핵심 역량 보고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냐. 지정됐는데 여기에서 못 벗어나다 보니까 이걸 강의를 못 하는 거예요.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아마 이 시간 이후로 이거를 이제 제가 강의하고 나면, 아, 이렇게 활용하는 거구나. 그러면 핵심 역량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데, 그냥 왜 안 만들었냐?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 업무를 10년 이상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렇게 만들면 인사부서의 맹점이 뭐고, 이거 어떻게 접수하면 되고, 어떻게 활용하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인사 업무를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잘 없어요. 이 현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핵심 역량 보고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강의할지도 모르고, 이야기해 줄지도 모르고, 교육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정말 답답한 현실인데. 왜 대기업에 그 지정된 입사 점수, 온라인 접수만 하는 데서, 그리고 브랜드 면접한 데서는 왜 이 친구들이 합격을 했는지 증거 위주로 성공 취업 후기를 보면서 하나하나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알아야지만 여태까지 핵심 10문제, 핵심 역량 보고서 사례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구나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열심히 만들게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지정된 입사 지원서가 아닌 자유양식을 요구할 때, 이게 이제 그 2000년대 초반 중반만 해도 거의 지정된 2장짜리 입사 지원서가, 지정된 입사 지원서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온라인 접수하고 뭐 하면서 이제 일부에서는 자유양식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 확산이 됩니다. 2010년도 전후부터는 이제 확산이 되는데, 의외로 보면 자유양식이 많아요. 자유양식이 많다. 핵심 역량 보고서를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모르는 사람은, 자유양식을 요구하는데 핵심 역량 보고서를 모르는 사람은 인터넷에 가보면 다 2장짜리거든요. 지정된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2장짜리거든요. 이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쓰레기 이력서라고. 그건 생각하지 말라고. 자유양식인데 왜 2장짜리냐고. 그러니까 이 핵심 역량 보고서를 모르는 사람은 인터넷 취업 서적에 있는 거,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2장 제출합니다. 정말 불쌍해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자유양식인데. 그렇다면 저한테 지금 오늘 강의들은, 여태까지 강의들은 핵심 역량 보고서를 강의들은 교육받은 사람 뭐예요? 자유양식이다. 이렇게 만들어줬다. 그럼 뭐예요? 강의 안 들은 사람들은 2장 내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핵심 역량 보고서 이걸 낸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자유양식인데 지정된 입사 지원서 2장짜리 인터넷에 있는 거 낸 사람과, 그러면 자유양식인데 여러분들 핵심 역량 보고서를 낸 사람 누구한테 점수를 주겠냐고요.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그런데 왜 학교에 가면 왜 2장짜리냐고, 왜 자기소개서 입사 지원서 자유양식인데 왜 그거 내라고 하냐고, 자기 자식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정말 저는 화가 나요. 자유양식인데 어떻게 지정된 인터넷에 있는 거 2장짜리 내라고 합니까? 이거 강의 듣고 계신 선생님, 강사님, 여러분 자식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핵심 역량 보고서, 차별화 입사 지원서, 제가 여태 강의한 거, 이걸 15장 전후로 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앞에 뭐 은행이라든가 뭐 SK라든가 여러 형식을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15장 정도로 해서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다가 연구를 먼저 해놓으세요. 그리고 자유양식일 땐 이걸 내세요. 지정된 입사 지원서는 같은 내용 퍼다 붙이면 돼요. 근데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맨 처음부터 이 지정된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2장짜리 내지 마세요. 그거 만들지 마세요. 이 핵심 역량 보고서 위주로 만드세요. 그리고 자유양식이다. 그대로 내면 돼요. 지정됐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해라. 꼭 우편 접수하시고요. 예. 뭐 지금은 거의 뭐 이메일 접수나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메일 접수 아니면 온라인 접수하라고 하는데, 혹시나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 접수해라. 꼭 우편 접수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는데 무조건 우편 접수하시고요. 우편 접수 때 칼라 인쇄, 칼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편 접수해라. 종이는 흰 종이해야 되는 법이 없죠. 연한 색지로, 그죠? 깔끔하게 인쇄해서 독특한 표현을 어떻게 해요? 본인만의 굵은 글씨체로, 그리고 여기에 깔끔하게 해갖고 옆에 호치켓으로 찍고 그 튀어나오니까 그걸 볼펜을 누르면 이렇게 납작해져요. 그 부분을 노란 테이프나 까만 테이프로 깔끔하게 싸세요. 이렇게 15장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겉에 향수 한 방울 뿌려서 우편 접수하면 어떻게 할까요? 뜯을 때, 서류 넘길 때 이 향수 한 방울이 면접관을 기분을 좋게 합니다. 왜? 피곤하니까. 이 입사에 된 열이 향수 한 방울,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피곤할 때 한번 넘길 때 냄새 좋으면요, 괜히 관심이 갑니다. 이메일 접수. 문제가 뭐예요? 출력. 전부 흑백으로 하죠? 내가 우편 접수할 때는 뭐예요? 내가 색지에 칼라로 인쇄할 수 있죠. 내 표현을 또 독특한 거를 굵은 글씨를, 굵은 글씨체로 강조해서 할 수 있죠. 이메일 접수만 한다. 출력은 흑백, 회사에서는 칼라로 안 해요. 다 흑백으로 그냥 막 해요. 컴퓨터 미숙자, 종이 매수 여백 나왔다. 그럼 짜증스러워요. 인쇄 안 하고 싶어요. 예상하지 못한, 컴퓨터 다운되고 바이러스,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메일 접수. 여러분은 편할지 몰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 접수 꼭 우편 접수해라. 자유양식일 때, 이메일 접수 때 메일 제목, 파일 이름 만드는 거, 메일 제목에 입사지원서라고 하면 안 돼요. 파일 이름에 입사지원서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메일 제목에 입사지원서 누구누구, 무뭐 지원자 누구누구. 파일 이름에도 입사지원서, 무슨 부서, 지원자 누구누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메일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 이걸 전부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다운받아갖고 한 군데 다 싸놓는단 말이에요. 파일에. 근데 이때 이게 아니고 입사지원서라고 했는데 이걸 하나하나 누구 걸 다시 찾아야 된다. 못 찾으면 그냥 삭제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내가 인쇄를 눌렀는데 잼 먹었어. 근데 누가 잼 먹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 이 파일을 찾으려니까 이름이 없어. 하나하나 다 열어봐? 다. 그냥 없애는 게 낫지? 그래서 메일 제목에 입사지원서 무슨 부 지원자 누구누구 꼭 파일 이름에도 이렇게 꼭 해주세요. 이것은 접수를 해본 사람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입사지원서라고 하면 안 된다. 회사에 지정된 입사지원서 양식을 요구할 때 뭐예요? 회사의 지정 양식을 변경하면 안 돼요. 이거는 회사에 지정됐다. 이거는 변경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걸 변경하고 지 멋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삭제할 수밖에 없어요. 지정 양식 변경 없이 다운 작성해서 하는데 핵심 역량 보고서는 같은 내용을 갖다가 퍼다 붙이면 돼요. 왜? 회사에 지정된 거 뻔해.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장래 포부, 성격의 장단점, 기타, 장래 포부. 뻔해. 이거 핵심 역량 보고서 핵심 10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핵심 역량 보고서 만들어놨잖아. 그게 다 수정해갖고 핵심 위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대로 갖다 퍼다 붙이세요. 그리고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하라. 꼭 우편 접수하는데 이메일 접수만 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메일 접수하세요. 지정된 입사지원서 어떻게 해요? 첨부 1에는 지정된 입사지원서, 첨부 2에는 핵심 역량 보고서. 이메일 접수해라. 첨부 1만 해라.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어느 회사가 있어요? 첨부 2가 없어요? 이메일 접수하라는데 첨부 1에는 지정된 입사지원서 꼭 해줘야 돼요. 이건 회사 규정, 회사 담당자를 불쾌하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지정된 입사지원서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첨부 2에는 핵심 역량 보고서 내가 이렇게 입사하고 싶은 열의를 해서 만들었다. 이거를 핵심 역량, 이거 첨부 2에다 해주면 되잖아요. 이걸 지우는 사람이, 회사가 있을까요? 거의 같이 프린트할 거예요. 그리고 핵심 역량 보고서를 만들었다. 어떻게 해요? 칼라로 깨끗하게 성의 있게, 아까 말씀드렸죠? 칼라로 성의 있게 색지에 깔끔하게 만들어서 코치켓에서 딱 찍고 코치켓에서 그거 튀어나오니까 볼펜으로 눌러서 그 부분을 노란 테이프나 흰 테이프나 깔끔하게 싸고, 그리고 홀더에 넣어서 향수 한 방울 해서 등기 우편 수신자 부서 이름 꼭 넣어서 하는데, 만약에 한 분은 희망 업무, 내가 영업부 지원한다. 영업부의 부장님이
영업 자기하고 같이 일할 사람을 채용할 권한이 있다 그랬죠. 왜? 자합시대니까. 자합 중심으로 채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합시대, 내가 영업부 지원한다. 영업부장이 나를 채용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간호학과 나왔다. 업무과장이 아니라 인사부장이 아니라 간호부장님이 나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업이면 영업부장, 간호학과다. 간호부서에 간다. 그러면 간호부장님 앞으로 핵심 역량 보고서를 깔끔하게 보내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인사부장 앞으로 보내세요. 왜? 여러분이 접수한 거는 누가 이거를 지금 컴퓨터에서 출력하고 정리하고 있을까요? 매일 말단. 주인급. 이제 사원급이 합니다. 사원급. 부장, 과장, 대리 이상은 안 해요. 맨 하이직에 있는 이제 입사해서 왜?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접수한 사람 다 정리해서 보고해. 그거 매일 들어오는 거 프린트해서 정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원 또는 주임 대리예요. 그러니까 인사부장님은 지금 저쪽에서 정리해서 줄 때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사부장 앞으로도 하나 보내놓으세요. 희망 부서, 내가 영업이다. 영업부장 앞으로 보내놓잖아요. 영업부장님이 딱 바쁜데 봤는데 지금 저쪽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 직원을 채용하는 거 알아요. 채용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갔더니 우편물이 하나 와서 뭔가 봤더니 핵심 역량 보고서야. 이렇게 읽어봅니다. 오, 재밌네? 오, 얘 누구야? 그러면 영업부장 머리에 탁 꼽히면 바로 인사부에 전화합니다. 거기 지원자 누구? 면접 좀 보내주세요. 그럼 무조건 통과하게 돼 있어요. 통과시켜야 돼요. 근데 왜? 영업부에 뽑는데 영업부장님이 전화했는데 근데 또 인사부장님 뭐야? 그 서류 받았는데 이거 뭐야? 영업부에 원하는데 참 열심히 만들었네? 영업부장 책상에 갖다 던져 놓습니다. 근데 인사부장님도 봤잖아. 영업부장님도 봤잖아. 오. 근데 이 사람은 영업부장님은 이걸 보고 인사부에 전화했잖아, 역으로. 걔 꼭 면접에 올리라고. 얘는 이미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영업부장 머릿속에 이미 각인돼서 들어간다 보니까 면접에 가면 얘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또 면접에 가서 또 이걸 가져가잖아요? 봤잖아. 얘가 거의 취업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얘가 채용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정된 입사지원서를 이메일 접수해. 왜 지정된 입사지원서만 보내라 이런 법이 어딨어? 왜 핵심 역량 보고서는 왜 안 보내는데? 핵심 역량 보고서는 뭐예요? 지정된 입사지원서는 뭐 인사부에서 만들어서 요거는 회사 공통 양식이니까 최소한 요것만 이거는 보내세요. 이런 뜻이에요. 핵심 역량 보고서는 누가 봐야 돼? 인사부장이나 영업부장님이 봐야지. 채용부서장이. 지정된 입사지원서는 인사부가 만들어준 거고 핵심 역량 보고서는 뭐야? 영업부장님, 나 이런 역량이 있어요. 나 이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 더 봐주세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성공사를 해보면 여기서 거의 합격을 많이 갑니다. 또 회사 서버에서 작성하는 경우 있어요. 복사 붙이기 첨부 안 돼요. 이때를 보면 엔터 기능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핵심 역량 보고서에서 같은 내용 그대로 갖다 퍼다 붙이세요. 붙이기도 안 되는데 그냥 뭐 치든가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1000글자 해라. 그러면 이게 인사 담당자 커드를 딱 갖다 대면 1000자 써라 그랬는데 800자밖에 안 썼다. 입사군 열의가 부족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1000글자 써라. 그러면 한 950글자 정도 이상은 써야 돼요. 그래야 입사하고 싶은 열의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인사부에서는 커드를 갖다 대면 이게 몇 글자 썼다. 이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800자밖에 안 썼다. 1000글자 쓰라고 했는데 200자가 남았는데 입사하고 싶은 열의가 없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 역량 보고서 그대로 갖다 하되 자기소개서 헤드라인 타이틀 중요상 이게 헤드라인 타이틀은 뭐예요? 내가 만들었잖아. 핵심 역량 보고서에 중요상 기호를 써야 되는데 이때 이런 거 다운표라든가 가로 열기라든가 이런 걸로다가 나를 표시해 주면 돼요. 요거는 들어가요. 근데 다른 거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다운표 뭐 이런 거 가로 열기 이런 거는 꼭 넣어줘라. 요걸로 중요한 거를 표시해줘라. 핵심 역량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또 칼라로 깔끔하고 성의 있게 두 부를 출력해갖고 등기, 수신자 부서 이름 꼭 기입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라는 회사에 영업부 지원한다. 그럼 전화하세요. 뭐라고? 이름 모르잖아. 여기 무슨 학교인데요. 취업지원팀인데 자료를 보내려고 하는데 영업부장님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화하면 다 가르쳐 줍니다. 저 지원자 누군데요?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안 가르쳐 줍니다. 꼭 학교 이름을 파세요. 저 A라는 대학교의 학교 홍보실인데
거기 우리 학교에 자료를 좀 보내려고 하는데 영업 부장님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영업 부장님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러면 꼭 가르쳐 줍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 내려고 하는데요. 취업 지원팀인데요. 안 가르쳐 줘요. 귀찮아서. 야, 요렇게. 왜냐면 그 채용하고자 하는 그 부서, 그 언론에 나면 학교에서 홍보자를 많이 보내주거든요. 우리 학교 학생들 이렇다. 우리 학교에 이렇게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보내주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내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전화하면 또 그 정도는 알려줍니다. 그 부장님이 누군지. 그래서 부장님, 귀야. 이래갖고 탁 해갖고 보내주면 그 부장님은 좋아합니다. 그래야 누구 부장님 귀야, 영업 부장님 누구 귀야 이렇게 보내야 중간에서 접수하는 사람들이 버리지 않습니다. 왜? 이름이 없는 거는 영업 부장님 귀야. 이름 뭐 이게 어디 홍보물 싫으신지 알고 그냥 버리거든요. 찢어보거든요. 근데 누구 이름을 써주면 아 이거 개인적으로 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꼭 갖다 놓습니다. 그 부장님이 시간 날 때 딱 보는데 있다. 완전히 머리에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 업무 한 분은 희망 업무, 영업인 영업부장, 간호부면 간호부장, 임상병님 인사병님 부장님 앞으로 보낸다. 그리고 인사부장 앞으로 또 하나 보낸다. 그러면 됐잖아요. 회사에서 온라인 서버에서만 작성하라 했어. 이건 인사부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의 역량에 대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영업부장님한테 내가 나에 대해 더 역량을 보여주고 싶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냈더랬는데 이게 뭐 잘못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뭐들이 안 하는 거예요. 면접 갈 때 어떻게 해요? 핵심 역량 차별화 입사 지원서. 자는 어떻게 해요? 칼라로 깨끗하고 성의 있게 만들어서 예상 면접위원수만큼 출력해서 지참해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앉기 전 또는 자기소개서 전에 양해를 구하고 드리면 돼요. 앉기 전에 면접관님 제가 입사하고 싶은 열의를 좀 보여드리고자 준비해온 게 있는데 보내드려도 될까요? 드려도 될까요? 이러면 다 달라고 합니다. 아니요? 라고 하는데 잘 없어요. 앉기 전 또는 자기소개, 물론 브라인드 면접하는 데서는 좀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못 갖고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때는 또 어떻게 쓰는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앉기 전에 또는 자기소개서 전에 양해를 구하고 드린다. 근데 앉기 전에 또는 아니면 자기소개서 전에 이제 그 앉기 전에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잘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취업 박람회 전시장 갈 때 배재대학교 학생인데 세택에서 일자리 박람회에 갔더니 목표 기업인 빙근에 다녀왔다. 입사지원서 차별협서를 3분씩 출력해 갔는데 한 분의 인사 담당자 면담을 했다. 면접 시작 후 딱 1분 만에 차별의 이력서에 이력을 입증할 수 있었다. 입사지원서, 지정된 입사지원서는 10초도 안 보더라. 가면 지정된 입사지원서는 여기 놓으세요. 저희 지금 360일 상시 수익 채용이에요. 여기 놓고 가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차별 입사지원서 가져가면 재밌더니 봅니다. 이건. 보세요. 거짓말인가. 오히려 차별의 이력서를 보더니 인사 담당자가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아직은 공채 예정 전인데 이번 박람회 때 입사지원서 제출한 분 중에 추천해서 뽑을 거라고 얘기하셨고 차별의 입사지원서는 가져가서 직원들이랑 참고해도 되냐고 물어봤다. 누가? 빙글의 인사 담당자가 지정된 입사지원서 다 그런 취업 박람회 가면 지정된 입사지원서 다운받아갖고 써갖고 와. 그거 안 봐요. 그거는 그냥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내 차별화 입사지원서를 가져가야 그 담당자하고 인사 담당자가 머릿속에 콱 박힙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가도 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면접장에 갔더니 취업 박람회 갔더니 취업 전시장에 가면 박람회 가면 그냥 가지 마라. 지정된 거 제발 좀 그거 가져가지 마세요. 핵심 역량 보고서 가져가세요. 외국 기업에 박람회 열렸다. 웬만하면 사람도 없고 집중력이 좋은 아침에 가는 게 좋다. 왜? 오후되면 사람들이 뽀글뽀글해. 지겨워 죽겠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질문. 몇 명 뽑아요? 언제 뽑아요? 지겨워 죽겠어요. 정말 녹음기 틀어놓고 그냥 틀어주고 싶어요. 계속. 나중에 오후에 되면 입이 아파요. 근데 오전에 사람이 잘 없어요. 오전에 깔끔하게 정장 입고 가셔야 됩니다. 정장 입고 그리고 아침에 가는 게 좋다. 새벽까지 차별의 예술을 꼼꼼하게 준비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차별의 입사지원서를 가지고 갔다. 맨 처음에 차별의 예술을 봐달라고 드렸다. 그랬더니 눈이 반짝반짝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차별의 입사지원서 핵심 역량 보고서 여러분들이 많이 할 것 같죠? 의외로 없습니다. 지금도 채용 박람회 전시장 가보세요. 이런 거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지. 제 강의 듣지 않은 사람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99%가 몰라요. 죄송한데
내가 2007년도부터 이거를 개발해갖고 강의를 했는데 지금도 몰라요. 눈이 반짝반짝해서 재밌다는 표정. 분위기가 좋았다. 발전 방향에서 눈이 딱 멈추시더니 엄청 꼼꼼하게 읽었다. 핵심 6번. 왜 눈이 딱 멈추고 엄청 꼼꼼하게 읽었는지. 이력서랑 자기소개는 안 봤다. 지적대국은 안 봐. 발전 방향 집중해 보셨고 그때 질문했다. 열정이 너무 좋다고 이번에 꼭 지원해달라고. 누가? 인사 담당자가 꼭 지원해달라고. 명함을 받은 사람 못 봤는데 12명쯤 있었는데 명함을 주시면서 지원하면 메일을 꼭 달라고. 이거는 이 핵심 역량 보고서 하나가 다른 애들은 명함도 안 줘. 관심도 없어. 지정된 입사지원서 갖고 오면 싸노래. 연락처 한다고. 그랬더니 이 핵심 역량 보고서 가져갔더니 명함을 주면서 연락하라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이 핵심 역량 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박람회에 가면 더 중요하게 부각이 돼요. 다른 애들 우리나라 거기 가면 99%가 2장짜리 갖고 2장짜리 지정된 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면접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언급해 주셨어요.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질문 받을 수 있다고 먼저 슬쩍 너 열심히 해왔구나. 입사하고 싶은 열의가 있구나. 이거 면접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거 준비하라고 명함까지 주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박람회 가보니 마치 지원자들이 복제인간같이 똑같았다. 진짜 똑같아요. 지정된 입사지원서 똑같은 말. 아휴, 정말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인지 가보면 한심해요. 거기 입사지원서 얻어갖고 저 뒤에 가갖고 막 쓰는 사람 있어요. 아, 미쳤어 정말. 그거 100장 써보세요. 1000장 써보세요. 이거 핵심 역량 모서 가져간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돼. 포인트, 보랏빛 소가되기. 다들 똑같은 차림에 하얀 이력서 자기소개서, 심지어 자기소개서 없는 사람도 많았다. 몇몇 지원자들에게 다소 짜증나는 말투로 이야기했다. 맞아요. 발전 방향 중요성. 발전 방향을 누를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누르면 후회할 뻔했다. 아침 일찍 갈 거 박람회 놓지 않고 꼭 참석하래요. 야, 보셨죠? 마켓의 MD에 합격한 사람인데 왜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 MD 상품계에 지원했는데 왜 이렇게 그 채용박람회 가서 왜 얘만 명함 받고 면접 소스까지 받고 왜 이 친구가 합격을 했는지. 브라인드 면접 대전대학교 학생입니다. 사회복지학과인데 이 사회복지학과는 삼성 이 사회복지 전공자로서는 초락우선이라든가 삼성으로 불린대요. 제가 지원한 직무는 홍보 마케팅이다. 이런 사회복지 전공자로서는 삼성으로 불리는 초록우산에 이 친구가 합격을 하는데 브라인드 면접에 활용을 해서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박사님께서 강해 주신 차별화 이력서와 현수막을 잘 활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심층 면접, 당시에 브라인드 시기의 면접이라 아무것도 갖고 들어가지 못했다. 모험을 걸었다. 정장 안쪽에 현수막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면접이 끝나고 제가 마지막 면접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핵심 10번. 현수막을 펼치지 많이 웃었다. 입사, 결의, 현수막을 펼치지 많이 웃으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기회 여신, 꿈의 피라미드에서 했던 핵심 10번에서 했던 기회 여신을 했다. 그리고 면접비를 받으러 직원에게 갔는데 나오기 전에 만들어간 차별화 이력서를 드렸다. 거기 가면 진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면접에 가서는 브라인드 면접을 아무도 못 갖고 가. 그러나 이 프랭카드는 내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차별화 핵심 역량 보고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진행하는 인사 담당자한테 면접비를 받으러 직원에 갔는데 나오기 전에 만들어간 차별서를 드렸다? 제가 이거 만든 거라고 며칠간 고생했는데 면접관님한테 못 드렸다고 이거를 좀 나중에 끝나면 전달해 달라고 이래고 준 거예요. 이걸 안 돼. 가져가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받습니다. 그리고 이 면접이 끝나잖아요. 면접이 끝나면 지원자가 이런 거 주고 가던데요. 갖다가 줍니다. 응? 버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입만 가져갔으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브라인드 면접에도 왜 브라인드 면접이라고 왜 보세요. 왜 이 친구는 사회복지 관련 전공에서 삼성인데서 브라인드 면접하는데 왜 이 친구는 가지고 들어갔을까?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면접장 못 갖고 들어가겠니까 대기실에는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기 전에 거기 진행하는 인사 담당자 진행한 직원한테 줬더니 그런데 좀 봐주세요 하고 놓고 나왔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같이 지원한 친구가 재단에 취업하기 전에 1학년 때부터 몸을 바쳐서 거기서 알바를 했겠죠. 아르바이트를 했겠죠. 대전에서 일한 한 분 중에 서울중앙에 본부장으로 가신 분한테서 합격자 발표 1일 전 연락이 와서 합격 소식을 전해줬다. 본부장님께서 누구누구 그 친구 준비가 정말 잘 돼 있더라.
면접도 잘 봤는데 뭐 만들어서 놓고 간 게 있는데 거기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 너는 왜 이런 것도 안 했냐고. 네, 그 직원한테 주고 간 차별의 이력서가 본사까지 간 거예요. 대전에서 면접 보는데 거기서 나올 때 주고 왔는데 그것이 본부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는 솔직히 차별의 이력서가 이렇게까지 이력이 있을지 몰랐다. 꼬마 피라미드 동영상 면접 문제, 예상 문제, 핵심 열 문제하고 제가 이제 나중에 면접에서 말씀드릴 거 이거를 잘 활용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합격을 합니다. 차별화 이력서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블라인드 면접에서도 활용을 해서 합격을 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대전대학교 학생이에요. 한 명 뽑는데. 그래서 서울 본부장으로 또 한경대학교 학생이다. 얼마 전 최종 면접을 앞두고 메일 드렸던 최종 합격 같은 소식을 드린다. 한국 미니스톱의 인류 대기업은 아니지만 7개 유통기업으로서 미니스톱에 합격을 했다. 강의 시간에 배웠던 핵심 열 문제를 중심으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고 핵심 10대 과제 차별화 이력서를 이렇게 큰 영향이 있는 줄 몰랐다. 개인 자료 절대 반입 금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에 굳굳이 자켓 안주머니에 넣고 면접 보러 들어갔습니다. 면접이 모두 끝나고 마지막에 나가기 전 면접관이 한 분께 미니스도 있어야 대한 열의와 열정을 보여드리고자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지출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다른 지원자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면 안 된다고 하셨다. 예상하지 못했던 대회에 당하고 했지만 계속 버티고 있을 수가 없어 면접장에 나와서 마지막에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밖에 있는 면접 진행자분께 대신 지출해달라고 하고 왔다.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안 된대, 형평성 때문에. 근데 밖에 있는 지원자, 진행자가 있잖아. 이 사람한테 줬더니 합격이 된 거예요. 블라인드 면접에서 어떻게 합격했는지 사례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보였던 성공사를 바탕으로 하여 저의 차별화 이력서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쳤다. 그래서 취업에 합격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가 교수님 오늘 SK에서 연락 왔어요. 입사 지원서 성의 있게 보냈더라고 잘 받았다고 전화 왔어요. 15일간 연구해서 12년 4월 5일 날 3월 16일 날 강의했는데 15일 만에 이 친구가 연락 왔다고 SK에서 성의 있게 잘 봤다고 면접관한테 인사 담당자한테서 전화 오더라.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지난주에 서류를 지원한 계명대학교 누가 강의 끝나고 차별 이력서를 보내드렸던 학생이다. 이랜드에 1차 서류 합격했어요. 정규 전환이 가능한 인턴이다. 2.7 무토익 자격증도 컴퓨터 상급 태권도 일단 인데 진심을 담아 자기소개 차별 이력서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이랬던 인턴에 합격했다. 이 친구 한경대학교 낙농생명학과 1차 합격했는데 정말 가고 싶었던 사료회사가 있는데 화요일날 인적성 검사 회사 찾아가게 되었는데 뭐냐면 정말 가고 싶은 서류 합격했다. 차별화 이력서 덕분이다. 차별화 이력서를 같이 낸 거예요. 냈더니 화요일날 인적성 검사 회사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차별화 이력서 주소를 해서 정말 감사하다. 차별화 이력서를 해서 냈더니 면접 오라고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정부기관에 이 학생이 차별화 이력서를 때문에 서류에 합격했다. 한경대학교 학생인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합격했다. 이 친구는 여기 봤더니 서류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차별화 이력서를 작성해 등기로 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작년 서류 합격자 스펙을 보니 평균 4.3에 토익 920인데 저는 4.3에 토익 820, 100점 낮은데 합격했다. 서류 합격했다. 한경대학교 학생이 저한테 보내준 거고요. 이 학생은 입사 지원서를 한경대학교 학생인데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열심히 만들어서 지원했는데 입사 지원을 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면접 보라고 했다. 제가 메일로 어떻게 보내라. 자유형식이면 그대로 보내고 아니면 지정된 입사 지원서 플러스 차별화 입사 지원서 첨부 2로 보내라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지정된 정해진 양식으로 입사 지원했을 때는 큰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올 서류 탈락했다. 그런데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열심히 만들어서 지원했는데 입사 지원을 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면접 보라고 했다.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인사 담당자분에게 보냈는데 읽자마자 연락이 왔다. 3.5 무토익. 3.5 무토익. 결국 3.5의 무토익. 그 전까지만 해도 올 불합격했던 친구가 핵심 차별화 입사 지원서, 핵심 역량 보고서를 제가 어떻게 지원하라고 했더니 3.5의 무토익인데 바로 면접 보라고 하더라.
더 놀라운 건 면접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린 면접은 면목상의 면접이었다. 면접을 보려고 앉자마자 인사 담당자분께서 처음 건네주신 말은 활짝 웃으시며 입사지원서 너무 재미있게 성의있게 꾸며주셔서 매우 마음에 들었다고. 면목상의 면접이지 실제로 인사 담당자분께서는 저를 처음부터 사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많은 서류 중에 지정된 입사지원서 말도 안 되는 2장짜리 갖고는 쳐다보지 않는데 이 핵심 역량 보고서를 가지고 봤더니 너무나 입사하고 싶은 열의가 있다 보니까 이 친구를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저는 질문 받는 게 집에 먼데 출퇴근 어떻게 하냐? 나이가 어려 근무할 계획팀에서 막내가 될 것 같다. 계획팀에 서류에 올 불합격한 친구가 핵심 역량 보고서를 냈더니 계획팀에 근무하게 되는,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1박 2일 워크숍에 참석했다. 면접까지 프리패스한 것이나 결국 차별화 이력서 하나만으로 합격했다. 누가? 3.2 무토익. 이 이력서를 올 불합격한 친구가 서류를 그냥 냈더니 이메일 접수해서 핵심 역량 보고서를 냈더니 바로 연락이 와서 바로 그 다음날 면접은 면목상 면접이었고 이미 정해져 있더라. 계획팀으로. 야, 얼마나 핵심 역량 보고서의 위력은 이렇게 대단한 위력이 있는지 핵심 역량의 위력을 보고 계십니다. 서울과학교 학생 100% 차별화 이력서랑 현수막 흔든 거 덕분에 합격했다. 어디에? LG U+에. 그리고 정말 차별화 이력서와 현수막 없었으면 저여도 저를 안 뽑았을 거예요. 저 친구 누구랑 같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수료한 누구라고 하면 그저 열심히 와서 강의를 들었는데 바로 서울과기대 학생인데 U+에 합격을 해서 차별화 이력서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는 표정을 지시다가 웃으시면서 회사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고, 또 차별화 이력서를 처음에 좋은 인상을 얻어가니까 전공 질문에도 살짝 버벅거렸지만 제대로 알고 있네라고 칭찬해 주었다. 면접하면서 특이한 필살기를 준비해 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압박 질문을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칭찬만 해줬다. U+ 면접 스터디했던 타 학교 학생들이 불합격했다고 문자 왔다고 하네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야, 열심히 준비했더니 핵심 역량 보고서로 LG에 합격한. 그래서 이 면접관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좋다고 칭찬까지 받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압박 질문을 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 필살기 덕분에 칭찬만 듣고 칭찬을 해줬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친구가 한세대학교 학생인데 첫 번째 채용 박람회예요. 엘리베이터 회사의 인사 담당자분 차별 이력서를 보시고 어떻게 만들었냐고.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분이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놀랍죠? 두 번째 회사는 펜텍 계열 회사로 인사 담당자분께서는 차별 이력서를 보시고 회사 홈페이지를 잘 활용했다고. 마지막으로 일본계 철강 회사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몇 번이나 살피면서 검토하셨다. 그리고 나서 집에서 출근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영업을 왜 지원했냐고, 그리고 MBTI 검사를 받아보았는지 물어봤다. 마지막으로 일주일 내에 통보될 거라고. 면접을 갔더니, 채용 박람회 갔더니, 세텍에서는 취업 박람회 갔더니 3군데 핵심 역량 보고서를 가져갔더니 다 칭찬해 주더라. 일본계 철강회사는 출근 가능하냐? 까지 물어보면 바로 출근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면접장에 취업 박람회는 몸만 가면 안 돼요. 배재대학교 학생 워커힐에 입사했다. 변변한 스펙 없이 학점 3.2 무토익 워커힐 호텔에 입사했어요. 워커힐 호텔. 현장에서 저를 알아보신 분들이 계셨고 최종 면접 시에 테이블에 올라있는 저의 포트폴리오를 봤다. 저는 차별 이력서를 정말 대단한 용기로 얻었다. 3.2 무토익이니까. 이제 여기서 뭐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핵심 역량 보고서 갖고 승부를 걸어야지. 강사님께서 일찍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더 빛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셨고 졸업을 앞두고 이서터라 부단히 노력했다. 워크홀 때 하반기 공채 지원했는데 1차 면접 시 준비한 차별 이력서를 제출했다. 현장에서 다행히 통과했는데 면접에 갔더니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 계셨고 최종 면접 시에는 나의 차별화 입사 지원서가 면접관들 테이블에 있더라. 누가? 배재대학교 3.2 무토익 채용 박람회 가서 워커힐 호텔에 합격한.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채용 박람회 여러분들이 핵심 역량 보고서 만들어갖고 채용 박람회 가보세요. 거의 바로바로 될 거예요. 대전대학교 이 친구도 앞에 있는 사회복지학과 선배하고 이제 같이 한 친구인데 NGO
굿네이버스라는 곳에 합격했다. 토론 면접 영상과 꿈의 피라미드 바탕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10대 과제, 면접 예상 문제, 꿈의 피라미드를 열심히 준비했고, 야, 보세요. 합격 기원 현수막과 차별화 력서를 지참했다. PT 면접이 끝나고 나가기 직전 면접관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주머니에게서 꼬깃꼬깃 현수막을 꺼내들고 꿈의 피라미드에 나온 기회의 여신 핵심 10번에서 알려드렸죠. 핵심 10번. 핵심 10번에서 보였던 대한항공편에 있었던 이걸 똑같이 했어요. 입사 의지를 어필했다. 사실 당시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진짜 꿈의 피라미드 영상처럼 똑같이 울먹거리기로 말했네요. 부끄럽게 제가 막 울먹거리며 현수막을 꺼내 순간부터 면접관님들께서 박장대소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제가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크게 웃으셨다. 너무 대견한 거야. 차별화 엑스를 면접 대기실에 있는 직원분께 양해를 구하고 전달을 부탁드렸다. 브라인드 면접이니까 이 친구도 다행히도 흔쾌히 수락하셔서 받자마자 면접관한테 전해줬다. 왜? 내가 면접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진행하는 면접관한테 인사 담당 그 진행자한테 했더니 끝나고 나서 면접관한테 줬는데 이것이 바로 통해서 이 친구도 합격을 하더라. 브라인드 면접이에요. 보세요. 브라인드 면접이 어떻게 합격했는지. 그 어떻게 그런 구성을 하냐? 페이지 수는 고민하지 마세요. 매일 연구하는데 기본 인적사항 7페이지, 핵심 문제 7페이지, 최종 제출 시한 15페이지 전후로 만드세요. 이걸 원본 기본 인적사항 7페이지, 핵심 10문제 7페이지 이렇게 해서 15장 정도로 만드시고요. 매일매일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핵심 역량 보고서, 희망회사, 자기소개서 항목 구성은 금지하고 그냥 핵심 10문제로 만드세요. 핵심 2번, 3번, 4번, 핵심 6번 포함해갖고 7문제 7페이지 전후로 이렇게 만들어서 향후 지원해서 자기소개서 양식에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작성 시 주의사항, 원색은 안 돼요. 원색 채우지 마시고, 그리고 연한 색지, 글씨체, 특이한 궁서체, 편지체, 휴먼 애체는 지행하시고, 정렬, 꼼꼼한 성격,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정렬 이런 거 잘 보시고요. 도형, 테두리, 선은 웬만하면 지향하세요. 그림자를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 12에서 14 정도 하시고요. 너무 작거나 크면 안 돼요. 헤드라인 타이틀은 16 정도까지 줘도 돼요. 제반 증명서 스마트 사진 지향하고 깔끔하게 스캔해갖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토샵 전체 구성은 안 되고, 이건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해서 가능한 파워포인트로 연구해서 변경 시에만 용이하게. 왜냐면 포토샵으로 전체를 구성하지 마세요. 가능한 파워포인트로다가 연구해야지만 또 다른 회사 갈 때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포토샵으로 전부 해놓으면 이게 또 바꿀 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 때 파워포인트를 만드세요. 그래야 그 외에 글씨만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이렇게 변경이 용이하니까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지원 활용했던 차별 핵심 역량 보고서는 버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원본을 만들죠. 그러면 한번 썼다. 그러면 맨 뒤로다가 빼놓으세요. 그래야 내가 이걸 언제 어디 뭐에 썼다는 걸 아니까 맨 뒤로다가 계속 빼놓으세요. 한번 썼던 거는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잘못해서 이게 중복될 수 있어요. 자료 별도로 삭제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차별화 입사지원서, 핵심 역량 보고서, 지정된 입사지원서 틀리게 하라. 자기소개서는 핵심 역량 보고서, 핵심 10문제로다가 만들어 핵심 역량 보고서 만들고 입사지원서하고는 이거 조금씩 틀리게 해라.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정된 입사지원서 내고 차별화 입사지원서는 좀 틀려야 지정된 입사지원서 이런 게 했지만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거를 면접관들이 더 높게 평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지금 어떻게 활용을 했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까지 활용을 해서 성공 취업했구나 하는 것을 면접, 서버에 작성할 때, 자유양식일 때, 지정된 입사지원서일 때, 그 다음에 자유양식일 때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이렇게 활용하는 거구나.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핵심 10문제, 차별화 입사지원서, 핵심 역량 보고서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드시고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취업 안 되신 분들, 여러분들 채용박람회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브라인드 면접 때 꼭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꼭 활용하신다면 핵심 10문제, 핵심 역량 보고서로 여러분들은 꼭 성공 취업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면접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